안녕하세요. 사이버스쿨의 부선생이에요. 자, 미래 언어학자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을 위해서 만든 강의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말의 뿌리를 찾아 세 번째 시간으로 자, 남방계 발성의 특징. 우리나라 말 속에는요, 북방계 발성법이 있고요, 남방계 발성법이 두 가지가 같이 섞여 있습니다. 자, 남방계는 주로 목으로 발성한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자, 사람이 이렇게 있고, 이제 입이 여기 있다고 생각합시다. 그 다음 목이 있고, 몸통이 이렇게 돼 있겠죠? 이렇게. 그러면 이제 속에 혀가 있고, 이렇게 목구멍이 이렇게 가는데, 주로 이 남방계는 주로 여기에서 주로 발성을 하는 거예요. 북방계는 이 배에서 발성한다고 그랬죠? 배로부터 소리가 나오니까 길게 나오죠? 그러니까 파장이 롱웨이브로 길게 나옵니다. 그래서 멀리 간다는 중요한 특징이 있죠. 이 북방계는. 근데 남방계는 이 목에서부터 주로 소리가 나오니까, 여기서부터 나오니까 파장이 짧게 나와요.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멀리 못 가. 가까이 가는 거야. 가까이. 그 대신에 이건 상당히 빠릅니다. 빠르다. 이건 멀리 가지만 이건 좀 느린 편이거든. 근데 빨라. 그러니까 말을 빨리 할 수 있어. 남방계는. 목에서 나오니까. 근데 소리가요, 깊지가 못하고 좀 얕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내가 이제 배로 지금 얘기해보면, 지금부터 배로 얘기해보면 소리가 깊어졌죠. 그죠? 배로 얘기하니까. 배에다 힘을 주니까. 근데 목에다 힘을 주고 얘기하면 소리가 다시 얕아졌고, 혀 끝에다 주고 얘기하면 만약에 요 끝에 이빨에다 만약에 감각을 맞춰서 얘기하면 이렇게 소리가 굉장히 빨라지게 되겠죠. 다시 목으로 왔다가요, 배로 가게 되면 또 다시 소리가 깊어지죠. 그래서 배 이런 거는 주로 이제 영어 또 중국 애들 같은 것도 북경 쪽인 북방 쪽 애들은 다 배로 얘기합니다. 몽골도 주로 배를 많이 쓰고, 물론 목도 쓰지만요. 근데 남방에는 주로 목, 그 다음에 여기 있는 혀, 그 다음에 뭐 이빨, 입, 요런 거 주로 많이 쓰는데, 이제 목. 자, 목으로 발성한다. 그 목으로 발성하다 보니까 된소리가 발달합니다. 자, 된소리는 뭐냐? 그 다음에 뜨, 뿌, 그 다음에 뭐야? 쯔, 이런 거 있잖아. 스, 이것도 마찬가지고. 그 끄뜨뿌쯔, 뭐 스, 흐, 이런 것도 있는데, 그죠? 요새는 이거 안 쓰지만, 이 된소리가 발달합니다. 그래서 저기 동남아 쪽 말도 막 까따 빠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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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따 이런 말 많이 하죠. 저 홍콩 쪽 이런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빠띠 띠따 빠 이런 거 많아요. 근데 저기 북경 쪽으로 가게 되면은 아무래도 까따 이거보다 커, 터, 푸트 이런 식으로 발음하죠. 자, 거센 소리가 뭐냐면 크, 트, 프 뭐 이런 거 아니냐, 그지? 츠 이런 거, 흐 이런 거. 이런 거는 유기음이라 해서 입에서 소리가 콕콕 나와줘야 돼. 입에서 소리가 훅훅 나와. 배에서부터 소리를 훅훅 불어내는 거야. 이건 주로 배를 중심으로 얘기할 때 이런 발성이 나고요. 얘들은 주로 목을 쓰기 때문에, 목, 그지? 그래서 특히 베트남어 들어보면요, 앵, 앙, 앙, 이런 말이 많죠. 응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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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아, 응아, 이런 소리 많죠. 이게 목에다 힘을 주고 하면 전부 다 그렇게 나와요. 응애, 응우엔, 뭐, 그래서 베트남 이름에 응우엔, 뭐, 앙앙, 이런 말이 많죠. 그죠? 목에다. 그래서 말은 빨라. 응? 그래서 이 된소리가 발달한 건 주로 바닷가. 그 다음 농사를, 이제 농사 짓는 농경사회죠. 농사를 지으니까 인구가 굉장히 많아집니다. 밀집 지역. 그러니까 이런 데는 말을 빨리 해야 돼. 왜? 사람이 많다 보니까 정보 전달이 많아. 굉장히 정보 전달이 많으니까 말을 빨리 해야 돼. 빠르게. 그 다음에 이 된소리 하게 되면 감정이 들어갑니다. 까불지 마, 이씨, 막 이렇게, 까까까까 하면서 막 자기의 감정 표현이 굉장히 활발합니다. 감정 표현. 씨발, 막 하면서 막 그냥 막, 까끼깡, 막, 끼깡까빡, 막 이러잖아. 이제 감정 표현. 왜냐면 인구가 많으니까 결국 사람이 많은 곳에서는요, 이런 식으로 목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어. 왜? 소리가 빨리 나와야 되지. 배에서부터 나오려면 소리가 길게 나오잖아. 시간이 걸리잖아. 목에서 하면 빨리빨리 할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사람 많은 농사, 인구 밀집 지역, 바닷가 이런 데 있죠. 어하고 이런 데는 인구가 많거든. 해변을 따라서 도시가 발달하잖아.
그러니까 이런 데는 된소리가 발달할 수밖에 없고 목으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주로 동남아 쪽, 그죠? 동남아 쪽이 이런 발음이 많죠. 자, 그러면 싹 지우고 한번 봐봐. 자, 우리나라 여기 있잖아. 그지? 이렇게 돼 있고, 중국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자, 제주도, 울릉도, 독도 이렇게 돼 있고, 자, 일본이 여기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그 다음에 타이완이 여기 있고요. 홍콩 쪽 이렇게 되고, 뭐 하여튼, 이렇게 이제, 이렇게 해서 동남아 쪽으로 가죠. 여기 이쪽에 뭐가 있어. 네덜란드래. 베트남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저쪽이 갖고 뭐 이렇게 돼갖고 버마도 있고, 뭐 타일랜드도 있고, 여기 인도네시아도 있고, 이렇게 돼 있잖아. 필리핀도 여기 있고, 이런 식으로. 자, 여기 보면, 요쪽은 전부 다 바닷가야. 전부 다 여기가 전부 바닷가고요. 그 다음에 쌀 농사 많이 짓습니다. 이게 베트남 뭐 이런 데 쌀 농사 지역이죠. 여기도 쌀 농사. 그러니까 인구가 많으니까 여기 사람들은 말을 빨리빨리 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이렇게 이거 된소리, 그죠?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끄, 뻐, 떠, 쩌 이런 거, 이런 말이 발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보를 빨리 전달해야 되니까. 그 대신에 이 체격은 그렇게 커질 수가 없어. 체격은 작다. 왜냐하면 인구가 많이 몰려 있으면요. 인구가 많으면은, 자, 인구가 많게 되면 사람의 키가 커질 수가 없어. 어느 이상은 다 커지지 않고 작은 사람이 많을 수밖에 없어. 왜? 인구가 많기 때문에 양식을 나눠 먹어야 되거든. 그런데 여기 북쪽 여기는 인구가 적습니다. 여기는. 넓은 초원지대죠. 사람도 별로 없어. 그러니까 멀리 소리를 보내야 되니까 배에서부터 롱웨이브로 길게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야. 근데 여기는 인구가 많으니까 숏웨이브로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어떻게 된 소리가 발달하고요. 저 북방계 쪽은 거센 소리가 발달해요. 거센 소리. 크, 트, 푸 이런 거. 파, 쿼, 이런 식으로 있지. 멀리 소리를 보내야 되거든. 놀러 와 이렇게 해야지, 그지? 놀라 이렇게 하면 멀리 못 가죠, 그죠? 그래서 이게 영향으로 이렇게 여기 만주 이쪽도 다 넓은 초원지대. 옛날에 농사, 지금은 이제 농사 짓지만은, 자,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서는 노란색으로 해볼까? 남쪽에서는 이런 식으로 오죠? 근데 이거 백제가, 고구려 백제에서 백제가 망하면서 상당히 많은 사람이 일본으로 건너갔고, 옛날부터도 이제 많이 교류가 있었죠. 그래서 일본은 남방계 영향도 받고 북방계 영향도 받았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남방계, 북방계가 다 믹서되어 있는데, 특이한 게 일본이 받침이 없잖아, 말이, 그지? 그래서 찜질방, 우리는 찜 딱 끊는단 말이야. 남방계거든. 찜 딱 끊어주는데, 일본은 찜우, 뒤로 돌려버리지. 이제 찜우지루방 이렇게 하죠. 이게 미음을 뒤로 돌린다고, 받침을 뒤로 돌려버려. 찜우지루방 이렇게. 이게 전부 다 이 북방 쪽이 얘기. 그러니까 고구려 백제 그 말하는 습관이 일본에 그대로 남아 있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거와 받침 있는 말 없는 말 골고루 조화를 이루고 있죠. 남방계가 섞여가지고요. 찜질방. 그래서 우리나라는 받침도 잘 발달해 있고, 북방계 영향으로 또 뒤로 받침 없이 가는 것도 잘 발달해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 배로 발성하는 것과 목으로 발성하는 게 골고루 섞여 있는데, 목으로 발성하는 게 조금 센 것 같아.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도 저 북한 쪽 있지, 저기 만주 이런 쪽으로 가면 배로 발달하는 게 좀 세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는 국유엄마도 잘 안 일어나고 덩거장 소리를 크게 배에 힘을 주고 팍팍 내거든. 그래서 북쪽 이쪽이 말투가 좀 강하죠. 소리가 콱콱 나오니까. 자, 이 또 남방계 특징, 그래서 받침이 잘 발달했다. 이걸 이제 중국 애들은 입성이라 그러고, 우리나라 세종대왕 때도 입성이라 그랬죠. 입성, 이렇게 입성이라 그러는데, 이 발음이 이것들이에요. 예를 뭐 국 했을 때 기읍 발음이죠. 받침이. 그 다음에 우리 해가 돋는다 할 때 디귿 발음, 집 할 때 이런 거 비읍 받침, 그 다음에 뭐 굿 할 때 시읍 받침, 그 다음에 또 뭘 해야 되나, 하는 짓, 이거지? 개가 짖는다 할 때 짓, 이런 거. 국, 돛, 빗, 집, 굿, 짓, 이런 거. 요런 게 받침이 오게 되면 소리가 딱 끊겨버리지. 그걸 입성이라 그래. 소리가 팍 끊겨버리는 거야, 그냥. 응? 평상, 거, 입 하는데, 입성은 소리가 아주 급하게 끊어지는 걸 얘기해. 짧게 딱 끊어버리는 거야. 근데, 배에서부터 얘기하는 사람은요, 자, 이 배에서부터 소리가 나온 사람은 소리를 딱 끊을 수가 없어. 집,
이렇게 못 끊어. 우리 목에서 얘기하면 집 끊는데 배에서 얘기하는 사람은 지브 이렇게 되는 거야. 지브. 못 끊고 뒤로 가는 거야. 아니면 끊어도 지브 뭔가 이렇게 지브 이게 뒤로 뭔가 이게 비읍이 가는 느낌이에요. 집 이렇게 못 끊어. 지브. 배에서부터 저 소리가 나오니까 그걸 멈출 수가 없는 거야. 배에서부터 소리가 확 김이 나와서 입을 뚫고 나오거든. 그래서 훅 소리가 나오는데 이걸 딱 멈추질 못한단 말이야. 국, 돛, 집, 짓 이런 건 거기서 딱딱 소리를 끊어줘야 되거든. 그래서 목으로 얘기하는 애들은 잘 끊을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받침이 발달한 게 남방계인데요. 홍콩어라든지 베트남이나 뭐 이런 쪽은 이런 받침들이 많습니다. 태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그지? 태국도, 그지? 뭐, 똥냥꿍인가 이런 거 있잖아. 발음 거, 음식에. 그런 것들이 있어. 근데, 저기, 북방 쪽은 이게 안 돼. 그래서 중국 북방 쪽, 요쪽, 요 만다린이라 그러죠? 현재 중국어. 거기는 이 받침 없어. 그래서, 국을 못 해. 입성이 완전히 없어졌어. 꾸어, 그러죠? 꾸어. 국을. 요 기역이, 국으로 안 가고 기역이 뒤로 가면서, 이것도 끊지 못하고, 이렇게 딱 국 끊어야 되는데, 이렇게, 못 끊고, 하고 끈다고, 이게. 약간 끌어준 거죠. 이렇게. 그냥 쿡 끊어버린 거고. 그래서 소리를 팍 끊느냐, 못 끊고 쭉 끊느냐, 이게 북방식 발음입니다. 배에서부터 나왔기 때문에 소리를 끊지 못하고, 이건 남방식 발음이야. 목에서 하니까 팍팍 끊어버리는 거야. 남방식. 목에서 하니까. 그 영어 같은 것도 전부 다 배에서 소리가 나니까, 영어 하는 사람들이, 영어 말하는 사람들은 국 이렇게 끊기 힘들죠. 걔들도. 그래서 김치 그러지 못하고 겸치 뭐 서양 애들과 발음하면 그런 거죠. 그런 식으로 하잖아, 걔들이. 뭐 저 돌솥 비빔밥보다 돌솥 비빔밥 이런 식으로 할 때 배에서부터 소리가 나니까 그래. 목에서부터 돌솥 비빔밥 목에서 하면 딱 끊을 수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영어를 잘하려면 배에다 힘을 주고 배에서 발성을 하게 되면 영어가 발음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여기 얘기할 때 지금부터 배에다 힘을 주고 얘기하면 받침, 입성의 발달, 빨리 말을 못해. 국, 돛, 지브, 구, 짓 이렇게 이제 탁탁 못 끊어. 근데 목에서 얘기하면 국, 돛, 집, 구, 짓, 입성 빨리빨리 발음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 남방과 북방이 골고루 믹서가 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이 남방의 기읍과 히읗 발음, 즉 이게 기읍이 아음이라 그러죠. 아음, 엄소리라 그래갖고 저 혀뿌리 소리, 어금니 소리라 그러죠. 후음은 목구멍 소리. 그래서 이 후음에는 이제 히읗, 이응 이런 거 있고, 아음에는 기역, 키역, 쌍기역. 그 다음에 또 요 꼭지 이응이라는 거, 그죠? 요새 치면 이제 하는 요거야. 이응 발음이야, 그냥. 그래서 후음의 이응하고 아음의 이응이 이게 거의 똑같다고 보면 돼요, 이게. 왜냐하면 목이 있으면은 지금 이렇게 얼굴이 있으면은 이렇게 해서 혀가 이 혀 뿌리면 여기란 말이에요, 이게. 목구멍도 여기고, 그죠? 거의 비슷한 곳 소리가 나요. 그렇기 때문에 기역하고 히읗 계통은 굉장히 비슷해. 그래서 우리가 한자 보면 함이라고 쓴 글씨가 있는데 이걸 감이라고도 읽습니다. 감. 함, 그러기도 하고 감. 우리나라에 이 발음이 두 가지가 똑같은 글자에 발음이 두 가지가 같이 살아있어요. 해 그러기도 하고 개 그러기도 합니다. 이거 있지, 우리가. 해 있지, 해 이거. 프로에 칠 해자 있지. 이렇게 읽는다, 그래도. 그런 글자가 한두 개가 아니야. 우리 한자어 보면 발음이 똑같은 게 굉장히 많아요, 이게. 자, 그래서 이 기역, 히읗 발음은 주로 남방계 쪽에서 온 발음입니다. 그런데 이 기역이 북방계에서는 시옷으로 바뀌죠. 지읒으로. 히읗은 요건 시옷으로 바뀌게 되고, 이렇게. 그래가지고, 요 김치, 이게 뭘로 바뀐다고? 짐치, 이런 식으로. 기역이 지읒으로 바뀌게 되고, 그 다음에 형아, 형, 그런데 이게 성인제 오나,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힘드네. 아이고, 힘이 이렇게 세나. 야, 힘 세다. 힘 세다. 그지? 이런 식으로. 자, 그런 식으로 바뀌게 돼. 요게 이제 북방식 발음이 되겠고요. 요거는 남방식 발음이 되겠죠. 그래서 남방식은 아음, 흠, 그 목 근처에서 나온 소리가 잘 발달해 있어요. 자,
그래서 남방계 발음의 특징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한번 살펴봤는데요. 장차 언어학자가 될 사람을 위해서 이 강의를 만든 거니까 언어학에 관심 없는 사람은 이런 거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했어요. 안녕히